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퇴임사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 대행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해소 장치가 없다고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이들 후임을 지명한 절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7인 체제라도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2명이 퇴임한 뒤에도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2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본안 사건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7인 체제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8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 사장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덕분에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심총부를 비롯한 두동회 동호회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교착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 이것이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에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 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소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보건사업, 경상대학교 난명관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저에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